자, 봐봐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효표를 골랐습니다, 지금. 저는 발의자의 입장에서 동률일 때만 항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는 안 내면 안 될까용을 골랐어요. 그리고 저랑 다른 8명 친구가 일단 무효표를 던졌고, 그 다음에 7주차에 내자, 뭔 추석 기간의 과제냐 하는 친구가 9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쌈 싸먹는 수준의 무려 17명의 친구들이 오늘 과제를 내야 한다와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과제를 출제를 했어요. 아무튼 지금 올려놨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님들이 고른 미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뭐 많아요. 이런 식으로 5-1, 5-6 주차 내용 이렇게 갖고 올려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일단 5-2 부분이 그 예시 코드 보면서 여러분 C++에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짜잔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전에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듯이 당신들은 이미 C++를 한 적이 있는 최소 배우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저 5-2 내용은 쿨하게 지난 학기에 찍어둔 영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6주차 내용 과제를 출제하기 위한 우리 드디어 새로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만의 첫 번째 자료 구조와랑 관련한 C++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주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1을 빠르게 넘기고, 그럼 제 예상은 2시간 정도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6주차 내용 같이 진행하고 과제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일단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하는 곳 5주차 자리에 마련해 놨고, 일단 마감은 9주차 수업날 밤까지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9주차 수업날 중간고사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한은 넉넉해요. 이제 5주차를 골랐다고 뭐 제출 기한을 2주 땡긴다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주의적이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가져가긴 하는데,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뭐 여러분 적당히 쉬엄쉬엄 놀 수 있을 때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빠르게 최대한 주파해보고, 뒤에 중간 쉬는 시간 뒤에 여유 시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우리 지난주는 축제 특집이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투표를 해서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자 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에 제 기억이 맞다면 많아야 10명 이하로 한 자릿수 친구들이 와갖고 같이 오붓하게 수업 진행하고 지금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제 다녀오신 분들 다들 소기의 목적을 이루셨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오늘 내용을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ADT와 성능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고 같이 한번 주파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자료 구조랑 관련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만한 2가지 측면 구경해 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스타트 해보면, 자, ADT Abstract Data Type의 줄임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bstract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대충 추상적이다 막 그런 거잖아요. Abstract의 반대말이 뭡니까? Not Abstract입니까? 뭡니까? 보통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는 Abstract의 반대말을 콘크리트를 써요. GPT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런 식으로 알려줄 겁니다. 물론 다른 동네에서는 이제 앱스트랙트의 반대말을 다른 어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이고 우린 이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데이터 타입 말 그대로 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거야말로 자료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긴 한데 추상적인 자료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구조를 도입해 갖고 내 프로그래밍 문제, 회사일 같은 걸 해결하려고 할 때 고려하게 될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살짝 짚어볼 수 있을 만한 조금 이론적인 개념적인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내용물은 어떤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내지는 우리가 그 자료 구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요 오퍼레이션들, 그 다음에 걔네가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거 일종의 시멘틱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서술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T는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한테 우리가 시키기 위한 C 코드 적고 C++ 코드 적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논의할 때 이런 자료 구조는 당연히 이런 기능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호출하면 나중에 내부적으로 이런 기능, 이런
속도로 이런 성능을 갖춰가면서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같이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쓰이는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 ADT는 진짜 abstract한 일종의 모델 내지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델을 그 영어 발음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김치 발음으로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모델을 적용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동일한 ADT를 반영한 내 구조체 정의, 내 클래스 정의를 하더라도 몇 가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료구조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골라가지고 미리 다 결정해 둔 거를 일종의 나만의 새로운 자료구조다, 데이터 스트럭처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ADT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정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전부 다 준수할 수 있게끔 직접 키보드 쳐가지고 만든 거,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구조체 정의 같은 그런 덩어리 하나를 그 자료 구조에 대한 구현체 내지는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plementation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implement하다, 구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가 조금 되게 광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 뭐 컴퓨터 동네에서 아무튼 실제로 코드 짠다라면 구현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다루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presentation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놨던 거, 그리고 잘 결정해 놨던 거, 그 다음에 남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놓은 그거를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기계도 알아먹을 수 있게, 내지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C++ 프로그램 만드는 다른 사람들도 인클루드해서 쓸 수 있게 키보드를 쳐서 여기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표현을 해놓는 거 정도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도 이제 동네마다 저런 임플리먼트 한다, 레프리젠트 한다와 같이 어휘를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게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은 그냥 한국말로 구현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현체가 가져가야 되는 내지는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서 코드 짜고 있냐, 어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만들 거냐에 따라서 동일한 ADT에 입각해서 만든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형태라든가 세부 동작이라든가 성능이 다를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좀 더 부연하면 동일한 오퍼레이션, 이름도 똑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 시멘틱이라든가 심지어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실제 함수 이름들, 이름 짓는 방법 등등 같은 거 규칙이 반영돼 가지고 동네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수업 뭐 알고리즘 수업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 뭐 운영체제 수업, 뭐 그런 이상한 것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동네에서도 이제 각각에 대한 우리가 이미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적 있는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어휘를 써서 약간 다른 작업을 추가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리 지금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이잖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은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봐봐요. 제가 자료구조만 30년을 했어요. 자료구조로 석사를 딴 마스터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관적인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듣는 거에 가치를 챙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자료구조 그 이론적인 분야의 입장에서는 완전 개쩔이에요. 오랑캐나 다름없는 겁니다. 외부 인사 같은 거예요. 저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코드 짜고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1학년 전담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제 주장을 세운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은 이 수업에서 저 동등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어들을 써서 진행하냐,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런 기능 넣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냐 같은 것들을 대충 시장 조사를 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만의 버전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얘는 이제 어떤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되게 고상하다는 듯이 abstract하다 막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네마다 하우스 룰이 좀 다르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이걸 외운다라든가 할 필요는 없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만의 자료구조 진짜로 만들겠다, 내지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 면접에 들어갔다,
할 때 그 면접관님이 당신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엔 ADT 이거랑 저거랑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의견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읊어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면접관님들이 높은 확률로 진짜 배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보편성을 갖춘 채로 들고 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두고, 자,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별표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란색 별표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수업에서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건데 봐봐요. 저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별표가 찍혀 있는 슬라이드가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 저게 지금 중요해서 찍어놨다라기보다는 요 별표 친 슬라이드에서만 등장한 거는 절대로 우리 수업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긴 하죠. 그렇긴 한데 얘가 진짜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거기 때문에 별표를 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좀 곁다리에 해당하는 얘기 또는 반대로 얘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 지금 2학년 시점에 얘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라든가 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좀 벅찰 만한 어려운 주제 별표를 쳐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1주차 수업 자료 열어보시면 걔는 아예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저 이거 잠깐 걱정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랍시고 제가 주입식 교육했잖아요. 그렇게 가정하고 공감대를 쌓아놓고 지금 5주차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작년에 파이썬 수업, C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냐를 이번 학기 때 물어보는 건 그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2주차 내용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첫 슬라이드에 별표를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첫 슬라이드에 별표를 찍어놨다는 건 2.pdf 파일에 등장하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애들은 전부 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슬라이드에 다 별표가 찍혀 있는 걸로 여러분이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2주차 수업 자료 안에 수식, 선언 이런 거 적혀 있었잖아요. 그거를 시험에 안 내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뒤에도 등장하는 내용은 뒤에 거를 출제하면서 같이 곁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주차 내용 중에 나왔던 되게 지엽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1주차 내용에 나왔던 우리 수업 중간고사 비율은 몇 %입니까? 그딴 거 물어보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별표는 여긴 지금 국소적으로 별표를 쳐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ADT의 예시로 변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듯이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자체로 충분히 실질적인 자료구조 구현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추상적이진 않아요. 전혀 완전 콘크리트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ADT라 부르지 않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까지 항상 사용해왔던 그 변수가 제공하는 오퍼레이션들이 뭐가 있을지,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시멘틱이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해주는지를 살짝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건 우리 사실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해 본 적 있잖아요. 그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은 그 중간에 변수를 사이에다 두고 우리가 수행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하나, 예를 들면 인트 변수 하나가 있다. 나는 걷다가 인트 값 하나를 살짝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거기에 담겨 있는 인트 값을 가져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과목마다 요 변수라는 뭔가에 대한 오퍼레이션의 명칭을 read, write로 쓰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고 load, store라고 쓰는 동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읽기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상하게 fetch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fetch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거 그거잖아요. 이제 그 반려동물이랑 놀이할 때 공 던지면서 물어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외국인 앞에서 fetch하면 안 돼요. 개 취급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뉘앙스는 지금 비슷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와 이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변수 자리에 있는 값을 나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변수에 지정한 값을 담는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변수의 마지막으로 담아둔 값을 읽어오는 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생각해 보면, 자 봐봐요. 우리가 변수의 새로운 값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쓰기 오퍼레이션을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어요.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변수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담겨 있었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를 담고 있다. 기존에 3이 담겨 있었다. 그 3은 날아가는 겁니다. 증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변수라는 친구를 써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누구나 그 변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쓰기 오퍼레이션을 내가 지금 쓴다 생각하면 누구나 그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3이 날아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조금 일상적인 의미랑 다르죠. 일상적인 의미에서 뭐 예를 들면 주머니에 있는 걸 뭔가를 꺼내온다라면 주머니에는 더 이상 그게 남아있지 않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나 컴퓨터 동네에서 변수에서 값을 읽어온다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내가 값을 읽어온다 하더라도 그 변수 자리에는 여전히 그 값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object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X자리에 담아둔 5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럼 내 손에 5를 쥐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X자리에는 똑같은 5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간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변수에 대해서도 그 시멘틱을 파고 내려가면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서술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T 다양한 거 일반 명사스러운 느낌으로 컴퓨터쟁이들, 요 건물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료구조 수업까지 듣는다라고 하면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법한 좀 더 보편적인 시멘틱까지 우리가 같이 섭렵을 하고 이번 학기 종강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조금은 보편성을 챙겨서 다른 동네는 로드할 때 이것까지 해요. 그런 거는 조금 최대한 걸러내면서 보편적인 거 위주로만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별표를 찍어 놓긴 했어요. 배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쓰임새 관점에서 예를 들어 int 3칸짜리 배열하면 마치 int 변수 3개를 나열해 둔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원한다면 대괄호 0, 1, 2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서요. 자, 이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나 여기서는 프로그래밍 실무에서 사용하는 배열을 예시로 놓고 오퍼레이션이랑 시멘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이니까 오늘 4시간 풀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레일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하고 저한테 스크린샷 보낸 다음에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합법적인 결석을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고상하게 set이랑 get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t 오퍼레이션, 내가 원하는 번째 칸에 이 새로운 값을 담아줘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번째 칸에 지금 뭐 담겨 있니? 갖다 줘와 같은 것들은 이제 get 어쩌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에 비해서는 이제 인수가 늘어난 거죠. 아까 전에는 물어 하면은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 하나를 물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물어올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됐어요. 배열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 중에 지금 당장 원하는 거 하나를 갖다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가 생긴 겁니다. 왜 하나를 갖다 달라고 해야 되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컴퓨터 동네에서 하나라는 건 일단 기본적인 대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 하나 나오는 거고 등등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 자체에는 값이 n개가 담겨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배열을 옆에다 딱 한 덩어리를 놔두고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뭔가 오퍼레이션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하나씩 줘, 내가 원하는 바로 저거 하나를 줘와 같은 식으로 다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 지난 수업에서 마지막에 살짝만 그림 살짝 그려가면서 구경해보고 넘어갔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배열이랑 링크드 리스트, 그 배열 막 중간에 뭔가 새로운 거 끼워 넣는 거 개빡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놓고, 프로그래밍 동네 배열은 길이가 고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 막 벡터 그거 할 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일단은 왜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지는 우리가 납득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좀 불편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쓴다라면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살짝 얘기했던, 그 다음에 우리 아마도 중간고사 보기 직전쯤에 살짝만 인트로를 하고
후반부 때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친구도 얼마든지 set 오퍼레이션, get 오퍼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처음 위치에서부터 세 칸 뒤에다가 새로운 덩어리 하나 치렁치렁 사이에 껴서 연결해 줘와 같이 set 오퍼레이션을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0번째 거 갖다 줘 하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거 그냥 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째 거 갖다 줘 하면은 링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타서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걸 우리한테 갖다 준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오퍼레이션들, 시멘틱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제공한다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내가 지금 링크드 리스트랑 배열 둘 중에 뭐를 쓸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걔네 열심히 해서 두 가지 버전 만들어 놨지만 둘 다 get 오퍼레이션과 set 오퍼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 없냐만으로는 여러 자료 구조들 중에, 여러 ADT들 중에 뭐를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도입해서 쓸 거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일종의 성능을 같이 고려를 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의 강한 ADT 내지는 자료 구조 내지는 그거의 구현체를 선택해 가면서 내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배열도 일반적으로는 막 ADT의 일종 막 이런 식으로 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건 동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별표 쳐놨어요. 일단 여기는 대충 그래, 당연히 성능도 중요하지. 똑같은 기능 제공하는 여러 버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오퍼레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해주는 버전을 고르는 게 좀 더 타당하겠구나. 이런 직관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별표가 빠집니다. ADT 자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ADT 내지는 추가적인 결정사항을 집어넣어서 구체화해둔 자료구조 내지는 그렇게 정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열심히 키보드 쳐서 만들어둔 구현체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버전들 대비 얘가 좀 더 우수하니까와 같은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이라서 아이디어랑 컴퓨터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이디어라다 다양한 게 뭐 충분히 크다, 그 다음에 수행 시간 항상 일정하다, 뭐 무슨 코어를 붙잡고 실행하든 성능이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전제하는 이론적인 상황이다 하더라도 특정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필요로 하는 중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작은 오퍼레이션들의 최소 연산 횟수, 평균 연산 횟수,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최대 연산 횟수 같은 것들을 따져보면서 그 ADT 내지는 그 자료 구조 내지는 그 구현체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지금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는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성능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실제 시간을 두고 타임어택 그런 식으로 경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랑 컴퓨터를 전제하니까 시간을 재는 대신에 횟수를 잰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횟수를 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오퍼레이션들 엔간한 건 다 모든 자료 구조가 우리한테 제공해요. 다만 어떤 친구는 개 오래 걸릴 거고 어떤 친구는 딱 그것만을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버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버전이 왜 우월하냐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그 세부적인 시멘틱 안에 들어있는 연산 횟수를 따질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봐요. 단순하게 뭐 컴페어 어떤 친구는 3번 하고 어떤 친구는 4번 합니다. 한 번 차이를 가지고 4번 하는 친구가 더 불리하고 3번 하는 친구가 더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깍쟁이 같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칼같이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 봐봐요. 한 번은 봐준다라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2번은 봐줄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랑 2번이랑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3번이랑 5번은 3번이랑 4번이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만 번이랑 100만 2번 이러면 이제 또 스케일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진짜로 횟수 대소 비교를 하는 거는
우월성을 논의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내용물, 우리 그 오퍼레이션 얘기할 때 뭐 엘리먼트, 키, 밸류 어쩌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린 그냥 보통은 퉁쳐서 엘리먼트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지금 자료 구조 안에 담겨 있는 엘리먼트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엘리먼트 수에 따른 연산 횟수의 증가에 대한 일종의 추이를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보기 어려울 만한 어심토틱하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점근적으로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심토틱하게 표현을 하는 거를 자료구조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주 활용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얘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얘기는 여러분 알고리즘 수업에서 다시 구경해 보기로 하고, 우리는 그냥 세간에 퍼져 있는 약간 좀 패션 알고리즘 같은 스타일로 간단하게만 짚고 체리피킹해 가면서 남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알고리즘 수업을 진행을 하고 1시간 쉬고 이 수업을 스타트했는데 그쪽에서도 아직은 등장하지 않기는 했어요. 그쪽도 5주차에 과제를 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만약에 자 봐봐요. 저도 학부 2학년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의 수강생이었다. 그 다음에 제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투표를 해서 이제 인기 투표를 했다. 그럼 제 장담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반에 해당하는 게 7주차에 몰려서 5주차에는 과제를 내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 맞이한 다음에 나중에 모든 걸 커버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과제에 안 내시면 안 되나용을 골라가지고 무언의 메시지를 교수님한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둘 다 아니고 전부 다 과제가 일찍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겁니다.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씁쓸한 생각이 들었냐? 요즘 막 그거 있잖아요. 뭐 취업하기 어렵다, 뭐 바늘구멍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학부 2학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매주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땡겨놓고 넘어가야지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부담감 때문에 5주차에 과제 내주세요라고 그걸 고른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그딴 거 1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수업 빨리 끝나면 밥 먹고 PC방 가야지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학부 초창기를 보내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다 같은 거고, 아무튼 오늘 과제가 나가긴 할 겁니다. 뭐 미리 땡겨놓고 하면 나중에 편해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 뭐 어심토틱, 뭐 점근적인, 저것도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 뭔가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든가 뭔가 노테이션, 그 표현법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보통은 아마도 알고리즘 수업에서 다들 하시지 않을까? 자료구조에서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까지만 챙겨놓고 실전으로 넘어가서 얘네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냥 취사 선택해서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반적인 배열, 우리가 얼마든지 대괄호 0, 대괄호 3, 대괄호 5 동등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아까 전 set, get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치면 되겠죠. 그런 배열 A가 존재하고 그 안에 모르는 값, 어디에 뭐가 담겨 있는지 1도 상관없는 모르는 값이 n개가 담겨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니멈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하는 입장이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n개의 임의의 숫자가 담겨 있어요. 내 목표는 저 사람한테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를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리턴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모르는 값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0번째 칸에 뭐가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1번째도 2번째도 다 몰라요. 그 다음에 지금 담겨 있는 값들이 일종의 추세라든가 와 같은 그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기 위해, 예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데이터, 소위 말하는 메타 데이터도 일절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무 숫자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다, 뒤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큰 거다와 같은 요 값들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진짜 완전 순수한 모름 그 자체인 채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우월한 친구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일단은 우리는 동시에 숫자를 하나씩 꺼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양손에 숫자를 하나씩 쥐고 그거를 컴페어 한다거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 미니멈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스왑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 미니멈은 쿼리니까 배열 안에 있는 숫자들의 위치를 바꾼다라든가 숫자 하나를 추가한다라든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일단 컴페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get 오퍼레이션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봐봐요. 미니멈을 구한다, 가장 우월한 걸 구한다라는 건 가장 우월하다는 게 뭐죠?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이 친구가 다른 누구랑 싸워도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친구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들고 있는 애를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들고 있는 얘가 가장 우월하다라는 걸 검증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기는 의외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로 싸움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우리는 항상 배열 A에 담겨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한 번씩 컴페어를 해봐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우리가 결국은 숫자를 하나 들고 또 하나를 들고 컴페어해서 싸움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에 뭐 할 건지를 결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코드 짤 때도 결국 그렇게 짜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운이 좋아서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에요. 처음에 딱 배열 A에 0번째 친구를 집어왔는데 어차피 아무나 집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0번째 친구를 왼손에 쥐어서 들었어요. 얘가 사실은 진짜 미니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를 바로 리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친구가 진짜 미니멈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게 미니멈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진짜 미니멈이든 아니든 나는 1번째 친구, 2번째 친구 멱살 붙잡고 들고 와서 컴페어를 해야 됩니다. 컴페어를 해가지고 얘가 이겼다? 그러면 얘를 왼손에 그대로 쥔 채로 다음 거랑 다음 거 해가지고 그래서 0번째 거 쥔 채로 n-1번째 거까지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맨 처음에 잡은 애가 얘가 가장 우월한 애였구나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내가 리턴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쥔 게 가장 우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손에 쥐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 또 들고 왔더니 그러면 또 이 친구가 또 우월하고 다른 친구가 우월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아있는 한 친구가 최종 우승이 되는 거고 걔가 미니멈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컴페어를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모두 한 번씩 컴페어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저 친구는 어차피 지금 되게 멀리서 봤을 때 쟤는 아무리 봐도 세 보이지 않은 애니까 굳이 컴페어 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지레짐작하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걔가 진짜 미니멈일 수도 있거든요. 우린 그걸 몰라요. 반드시 비교를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 지금 이미의 0번째 거랑 1번째 거랑 한 번 싸움을 붙여봤어요. 그러면 0번째 거랑 1번째 거를 2번 이상 싸움을 붙일 필요는 또 없습니다. 왜냐? 그 숫자들은 항상 똑같을 테니까 동일한 숫자 두 개를 들고 컴페어를 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컴페어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수 조합에 대해서 2번 이상 컴페어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로 모두 0번도 여러 번도 아닌 한 번씩만 컴페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밀하게는 n-1번이긴 하죠. 숫자 두 개를 짚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걸 이제 기호로 표현한다면 어심토틱 노테이션으로 표현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세타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에 따라서 요 세타를 시타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건 우린 그러려니 합시다 그냥. 그래서 이 친구를 세타 괄호 열고 n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발음할 때는 그냥 편하게 세타 n이라고 부르시면 적절해 보입니다. 다른 분들도 보통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굳이 서술을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전체 오퍼레이션을 구성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미니멈 오퍼레이션입니다. 미니멈 오퍼레이션을 구성하는 세부 오퍼레이션, 지금 같은 경우는 컴페어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컴페어 횟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 B가 존재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C, D가 존재한다라면, 그렇다라면 세타 n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얘는 뭐냐? 이거 그거잖아요. 폴리노미얼이잖아요. 다항식이잖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든가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든가 그런 식으로 x에 3승, 2승, 1승, 0승까지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수를 우리가 논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그래서 컴페어 횟수는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두 가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예를 들면 n제곱까지는 가지 않는다 같은 일종의 상한선을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 아무리 조금 해도 예를 들면 n의 0승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 얘는 확실하게 항상 n-1번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n에 비례하는 만큼 컴페어를 해야 된다. 언제? 미니멈 한 번 구할 때마다. 그보다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타 n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세타 n 표현은 지금 보시면 a, b는 1이 아니어도 돼요. 따라서 항상 어떤 오퍼레이션, 대문자 m이라는 오퍼레이션 한번 진행하는데 컴페어를 3n번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타 n이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개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n에 대한 차수가 얼마냐를 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 차수 생각해 보면은 n이다, n 제곱이다, n 3승이다, 그 다음에 n의 다른 것들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일단 여기는 지금 그래서 세타 n이라고 적는 것 자체는 계속 자주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그러려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만한 건 얘는 항상 n에 비례하는 만큼의 컴페어를 해야 된다. 내가 운이 좋든 좋지 않든 안에 담겨있는 숫자가 1, 2, 3이든 3, 2, 1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 한다라면 세타 n이 걸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거를 들어보면 이제 좀 대조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담겨 있는, 그래서 가장 우월한 친구가 0번째 칸에 담겨 있고 그 다음 친구가 1번째 칸에 담겨 있고 소위 이제 줄 맞추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정렬이 돼 있는 값들이 순서대로 잘 담겨 있는 배열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런 배열 안에 값이 n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또다시 쿼리를 두 개를 누군가가 날리는 겁니다. 하나는 미니멈이고 하나는 서치예요. x를 찾아주세요. x는 몇 번째 자리에 있나요? x는 어디에 있나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진 않아요. 이번에는 각각의 자리에 일종의 속성, 프로퍼티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두 칸이 A가 더 앞에 있다라면 A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은 항상 B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름차순이면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장 우월한, 가장 작은 값을 저 사람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과연 컴페어를 몇 번 하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치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쿼리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왑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셋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자료 구조는 내용물이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et이랑 컴페어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미니멈 A, 지금 같은 경우는 컴페어 몇 번 하면 됩니까? 아까 전에는 항상 n-1번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가장 작은 애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배열은 이미 오름차순으로 줄세기가 쫙 돼 있어요. 앞에 있는 애가 더 작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열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럼 컴페어 몇 번 하면 돼요? 그죠? 컴페어는 0번 하면 됩니다. 왜냐? 여기 담겨있는 이 배열 A에 담겨있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애는 반드시 0번째 칸에 담겨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 배열 안에,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라도 담겨있는 한 0번째 칸에는 항상
그것들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담겨 있습니다. n이 0보다 큰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열의 값이 하나 이상 담겨 있는 한 우리는 그냥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걸 바로 리턴해 버리면 돼요. 컴페어는 0번 하면 됩니다. get 오퍼레이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조건이 조금 나왔어요. 하나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배열 A의 길이가 0이라 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여기는 그거는 아예 예외적인 케이스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상황에서도 이제 어심토틱하게 접근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봐봐요. 뭔가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튀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어떤 느낌으로 수렴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상한 상황은 다 제끼고 n 값이 적당히 클 때 요때 이제 요 친구가 어떤 분포, 어떤 곡선을 띠냐 같은 거를 여러분이 살펴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나 이상이라는 조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아무튼 그냥 값을 읽어오면 되는 거니까 컴페어는 0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전히 get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세타 1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컴페어를 n이 0보다 크기만 하면 항상 0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친구를 세타 0 이런 식으로 적지 않고 그냥 세타 1이라고 적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1은 뭘 의미하는 거냐? 얘는 사실은 n의 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n과 상관없음을 의미하는 1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곱셈의 항동은 1입니다. n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n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n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n제곱이라 적으면 돼요. 근데 n에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n이랑은 독립이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n에 영승해가지고 1이라고 적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얼마든 간에 길이가 300만이든 7천만이든 전혀 상관없이 우린 항상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거 바로 꺼내서 전달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이 배열의 길이랑 무관하게 이 배열의 길이가 충분히 길기만 하면 길이랑 무관하게 시간이 똑같다라고 동등하다라고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쵸? 세타 1이니까 뭐 가끔씩 n에 비례한다 그런 이상한 케이스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냥 get 오퍼레이션 한 번으로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를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서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건 실제로 그 여러분 숫자 맞추기 게임 막 그런 거 파이썬 수업 시간에 해본 적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다 칩시다. 1, 2, 3, 4, 5, 6, 7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자 우리는 지금 얘가 다 1, 2, 3, 4, 5, 6, 7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앞에 있는 애가 더 작고 뒤에 있는 애가 더 크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x가 예를 들면 2일 때를 놓고 스타트 한다 칩시다. 서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미니멈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뭐 쉽게 짠다로 하면 0번째 친구부터 하나씩 당신 나와봐요. 2입니까? 당신 나와봐요. 2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하면 아마도 n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컴페어를 n에 비례하는 만큼으로 n-1번만 컴페어하면 일단은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에 대한 그 프로퍼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n에 비례하지 않는 그거보다 좀 더 적은 횟수의 컴페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x가 2인 채로 서치를 스타트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에 있는 숫자가 정확히 1, 2, 3, 4, 5, 6, 7이란 걸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한가운데 있는 친구를 들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보다 앞에 있는 건 얘보다 작고 얘보다 뒤에 있는 건 얘보다 큽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했는데 4가 떴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2보다 4는 더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2는 얘보다 앞에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최소한 이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뒤에는 4보다 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보다 클 거기 때문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그럼 이제 4는 일단 확실히 답이 아닌 거잖아요. 또 검사할 필요 없죠. 그럼 이제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세 칸에 대해서 동등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도 반뚝 잘라갖고 가운데 있는 친구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2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2네요. 그렇다는 말은 이 배열의 지금 같은 경우는 1번째 칸에 바로 저 위치에 당신이 원하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포인터 값을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페어 2번 만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이 아니라 2번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뭡니까? 서치할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 그것도 있지만 원하는 값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256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56이에요. 2를 들고 왔어요. 마이너스 256보단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얘도 답이 아니고 오른쪽에는 절대로 마이너스 256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한 칸을 들고 와요. 얘를 들고 와서 이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얘는 마이너스 256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x는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는 아니고 오른쪽 친구들 아니고 왼쪽에 답이 있어야 됐는데 더 이상 후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드디어 우리는 죄송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값은 이 A 배열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nil 값을 리턴한다든가 null 포인터를 리턴한다든가 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컴페어를 하나, 둘, 세 번까지 해야지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걔가 부재중인 겁니다.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 걔가 0번째 칸에도 없고 1번째 칸에도 없고 n-1번째 칸에도 없다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걔가 제일 힘들어요. 반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x를 4를 붙잡고 쓰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어프로치로 하면 얘는 처음에 딱 들고 첫 번째 컴페어 하자마자 4 본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완전 개 크리티컬이 떠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컴페어 한 번만에 끝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3번, 어쩔 때는 한 번만 해도 서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일단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얘는 결과적으로 전체 n이 있을 때 한가운데 거를 붙잡고 컴페어 한번 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절반으로 줄여가면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왼쪽 절반 또는 오른쪽 절반을 뚝 띄어서 아웃 오브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띵 하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걸 찾거나 또는 후보에 해당하는 남은 영역이 0개가 될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배열의 한가운데 칸에 담겨 있는 값이랑 컴페어 하면서 본인이 지금 x 본인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포인터 값 리턴하면 끝나요. 근데 지금 나온 친구가 x보다 크면 또는 작으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보다 왼쪽에는 내가 원하는 x값이 살고 있지 않다. 오른쪽에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역에 대해서만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반뚝 자르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반으로 나누다가 더 이상 x가 있을 만한 칸이 남아있지 않으면 서치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아까 봤던 어심토틱 노테이션을 우리가 논의를 한다라면 저 봐봐요. 전체 가능성을 반반씩 줄여가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뭔가 숫자가 2배씩 뻥튀기 된다 칩시다. 그런 걸 표현할 때는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2의 n승 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1, 2, 4, 8, 16, 32, 64, 128, 256, 막 65,535, 막 148,576, 막 그 정도까지 막 불어나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거의 역연산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 스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밑이 2인 겁니다. 왜냐? 반씩 잘라가면서 줄이니까요.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를 씌운 로그 n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밑이 2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값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하나를 다루거나 아니면 2개를 다루거나 아니면 많이 다루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컴페어가 들어가 있다라면 반반씩 나눠가면서 진행하게 될 테니까 밑이 2인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라서 그걸 줄여서 LG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로그 스케일이다 이겁니다. 오더 오브 LGN은 일단은 n의 1승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적은 겁니다. 봐봐요. 지금 n이 7일 때 로그 n 하면 3이 떴잖아요. 왜냐하면 2에 3승하면 8 나오니까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거에 대비되는 그냥 n 하면은 걔는 이제 소위 리니어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n제곱이면 이제 뭐 그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n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길이가 길수록
3번 안에, 4번 안에, 5번 안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까 전에 세타 1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세타를 적은 게 아니라 알파벳 O를 지금 적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봐봐요. 이번에는 항상 로그 시간이 걸린다는 아닙니다. 왜냐? 이 서치는 잘하면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어요. 한가운데 내가 원하는 X값이 담겨 있었다면 우리는 n의 길이랑 전혀 상관없이 한 방에 크리티컬 떠서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n만큼 n에 비례하는 만큼 컴페어한다. 항상 n에 전혀 상관없는 만큼 컴페어한다가 아니라 어쩔 때는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로그 스케일만큼만 컴페어를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말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상한만 논의를 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세타를 적지 않고 요 대문자 O를 적는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읽을 때는 이제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요 O를 이제 오더 오브 해가지고 오더 오브 LGN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교수님마다 아니면 여러분 알고리즘 수업 들을 때 그쪽 교수님이 다르게 발음하실 수도 있긴 한데 아마도 몇 번 들으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금 전 봤던 세타랑 여기 있는 O는 사실은 대문자예요, 둘 다. 그 다음에 어심토틱 노테이션에는 저거 각각에 해당하는 소문자의 에디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얘는 빅 세타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빅 O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빅 O를 써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뭔가의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냐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빅 O 노테이션, 빅 세타 노테이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식 명칭이기는 합니다. 역시나 우리는 그냥 세타 아니면 오더 오브 오 같은 느낌으로 그냥 단출하게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죠? 어떤 애는 항상 오래 걸리거나 항상 금방 끝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다루기 편할 겁니다. 근데 어떤 애는 가끔은 빠르게 끝날 수도 있는데 느리게 끝나면 이 정도까지 우리한테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의 오퍼레이션도 물론 존재합니다. 걔네 둘은 확실히 구분해서 써야지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세타랑 오 두 가지 버전이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경해 봤다라면 5-1 일단 본론은 끝이 납니다. 몇 분입니까? 1시간밖에 안 지났어. 오늘 당신들 일찍 퇴근할 수 있겠는? 여기서 과제하고 가실 수 있겠는데? 빨리 진행하고 과제하고 갑시다. 그게 낫죠? 추석 연휴에 비주얼 스튜디오 켜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17명의 친구들. 자, 이 정도 구경해 봤다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뭔가 본격적인 성능이라든가 논의하거나 비교할 때 쓸 만한 어심토틱 노테이션과 관련한 얘기는 끝났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봤던 이 set 오퍼레이션 한번 봅시다. 배열도 set 오퍼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도 set 오퍼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배열은 그 자체가 아이디어랑 컴퓨터의 특성에 힘입어서 set 오퍼레이션은 항상 세타 1 시간 안에 끝납니다. 이 배열의 길이가 얼마든 간에 내가 지금 0번째 칸에 3 담고 싶어 하면 한 큐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0번째 칸에 담든 500번째 칸에 담든 그때그때 시간이 다 똑같은 겁니다. 배열의 가장 마지막 칸에 담는다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이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타 1입니다.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링크드 리스트 전체 길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몇 번째 연결 사이에다가 새로운 값을 밀어넣고 싶은 거냐 등등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맨 앞에다 0번째에다 추가해줘 하면은 걔는 이제 세타 1에 끝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맨 뒤에 있는 거에다 해줘 하면은 최악의 경우잖아요. 링크를 타고로 n-1번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맨 끝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니까요. 거기까지 도달해야지 거기 담겨있는 숫자를 딴 걸로 바꾼다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이제 order of n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오퍼레이션, 동등한 시멘틱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는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는, 우리한테 보장할 수 있는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set 오퍼레이션을 자주 쓰게 된다. 내가 원하는 번째 아무거나 쿡 집어서 거기다가 원하는 값을 담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라면 아마도 링크드 리스트보다는 배열을 재료로 써서
전체 자료 구조를 구현체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일단은 전반부는 재료로 배열을 써서 진행할 겁니다. 오늘 나오는 과제 넘버1도 재료로 배열을 써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쓸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 부연이 있기는 한데 얘는 일단 별표 쳐놨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니까 그냥 교양으로 들고 가봅시다. 자, complexity, 복잡도라는 표현이 있고, 그걸 이제 시간 복잡도,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주 세간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컴페어 횟수를 가지고 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디어랑 컴퓨터를 가정했기 때문에 횟수를 잰 거고, 실제로는 이제 전체 오퍼레이션의 수행 시간과 관련한 팩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수행하는데 동등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몇 번 수행했냐가 곧 얼마나 오래 걸리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금 봤던 그 order of LGN 같은 표현을 그 오퍼레이션, 서치 오퍼레이션의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컴플렉시티, 컴플렉스 넘버 하면 복소수란 뜻이잖아요. 컴플렉스, 복잡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복소수 좋아합니까? 저도 안 좋아요. 개빡치잖아요. 그런 빡침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 컴플렉시티, 얼마나 나를 오래 걸려서 빡치게 만들 것이냐. 세타 1, 당신을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order of n, 그러면 가끔씩 일찍 끝내드릴지도 모르겠는데 리니어한 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이거 쓰시려면은 n을 최대한 줄여두시는 게 낫겠죠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타 오브 n제곱, 이 친구는 항상 n제곱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포기하고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느낌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시간이 곧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보통은 사람들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능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입니다. 반면 이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일단은 있기는 해요. 이 친구는 이제 자, 역시나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 그 봐봐요. GPT라든가 잼민이라든가 구독해서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구독료가 한 달에 몇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돈 내고 남의 그래픽 카드를 빌려 갖고 쓰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버젓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걔네 오픈 소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 갖고 내 컴퓨터를 인공지능 답해주는 기계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고 쿨하게 그냥 결제합니다. 자동이체 걸어놔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GPT라든가 제공하는 컴퓨터는 우리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을 한 번에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답을 해줄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빠르냐라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 그래픽 카드랑 비교했을 때 더 빠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어차피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돌리면 돌릴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컴퓨터들은 그 어떤 속도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일종의 용량 측면에서는 내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어떻게 비빌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차이가 GPT 돌려주는 컴퓨터에는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집에서 그만한 용량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내 돈 주고 살려면 그건 한 달에 2만 원은 안 되는 겁니다. 뭐 300개월 할부를 해야지 간신히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느니 그냥 내 PC는 아니긴 하지만 남의 거를 대여를 해서 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똑같은 작업을 수행해 주는데 더 작은 컴퓨터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 그러면 걔가 더 우월하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라 말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최소한 우리 자료구조 수업에서 다루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공간 복잡도,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타임 컴플렉시티랑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두 개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랑 같거나 좀 더 크거나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로 물어보면, 자 봐봐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3메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3메가만큼 300만 개만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잡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내가 get하고 set하는 영역은 0번째 칸은 한 군데밖에 안 써요. 그럼 나머지 2.999메가는 다 get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저 공간들을 활용한다라는 건 언젠가 한 번은 그 공간의 값을 담는 거예요. set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따라서 저 공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딱 그 공간에 대해 뭔가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디어랑 컴퓨터는 진짜 그래픽카드 등등이랑 다르게 항상 값을 하나씩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메가 공간을 풀 활용한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set 오퍼레이션, get 오퍼레이션들도 3메가 개만큼 최소한 3메가 개만큼 실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각각의 공간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연산 수행 횟수, get, set, operation 수행 횟수를 가지고 타임 컴플렉시티도 자연스럽게 이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짓을 하면 이제 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보다는 보통은 더 같거나 크기 때문에 굳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추가로 고민하진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실전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래픽 카드 한 손에 막 값을 막 1000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한꺼번에 곱셈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쪽은 얘기가 좀 달라지고 그쪽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 공간 복잡도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2학년 수업에서는 일단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일단 별표 쳐놨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막 세타 n 이런 건 전부 다 타임 컴플렉시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횟수를 재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방금 봤던 뭐 배열에 대한 set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링크드 리스트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search 오퍼레이션, 미니멈 오퍼레이션 같은 애들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전부 다 세타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아니 그럼 배열 A 자체가 길이가 n인데 그거는 고려 안 하는 거냐를 질문하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단순히 메모리 위에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공간을 얼마나 요구하냐를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오퍼레이션 수행하는 동안 그 배열의 4본을 만들어서 갖고 놀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더 오브 n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서치하는 동안 그래요. 왼손 오른손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걸 임시 변수로 친다면 그러면 동시에 2개까지 우리가 엘리먼트를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까지 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길이랑은 무관한 거예요. 항상 우리 손에는 2개밖에 안 들고 있는 겁니다. 최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세타 1이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원본이 담겨있는 공간 고려하지 않고 추가 공간을 얼마나 요구하냐, 그래픽카드를 뭐 얼마만한 걸 꽂아야 되냐 같은 의미라고 봐주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뭐 우리 수업에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요 타임 컴플렉시티 그 다음에 뭐 어심토틱 노테이션 예시 보여줘 하면은 다양한 표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즉석에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세타 1 같은 거 방금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LGN 하는 친구가 일단은 요 세타 1에 해당하는 요거 이제 컨스탄트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에 무관하다는 겁니다. 컨스탄트 하다는 겁니다. 자, 1보다는 아무래도 로그 스케일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로그 스케일보다는 그냥 리니어한 게 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얘네 셋은 확실히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뭐 n제곱, n3승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 대소관계 생각해보면 n이랑 n제곱 사이에는 이제 n 곱하기 lgn 해서 이걸 줄여서 n 로그 n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n제곱은 결국 n 곱하기 n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n에다가 곱하기는 하는데 lgn을 곱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n이 충분히 클 때를 생각하는 거니까 로그가 음수가 나온다라든가 그런 건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 1이랑 LGN 사이에는 뭐를 고려할 수 있을 거냐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LG, LGN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추가로 생각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N3승,
n4승, n5승 하면은 점점점 하면 여기도 언젠가는 n의 n승에 도달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어처구니 없이 큰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1의 1승 1이잖아요. 2의 2승 4잖아요. 3의 3승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7이죠. 4의 4승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커지는 빈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익스포넨트, 그러니까 승수라고 보통 한국말로 부를 수도 있는 저 익스포넨트에 n이 묻기 시작하면 그땐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지 않는 선 안에서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 1하고 0이 이제 컨스탄트 타임인 거죠. 그 사이에 1이 예를 들면 n의 2분의 1승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n의 2분의 1승 하면 뭡니까?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승 하면 이제 얘는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0.333, 0.414 막 그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어쩌면 구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그 정도라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큰 부분을 살짝 볼게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는 엄청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거 구경할 때 일단 n의 n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거는 전혀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컴퓨터한테 시킬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보통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보다 좀 더 작은 거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의 n승보다 작은 거.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n의 1승보단 큰 거. 그러니까 익스포넨트가 1보다는 큰데 n보다는 작은 걸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이 2의 n승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2의 10승 하면 1024입니다. 2의 20승 하면 148,576이에요. 등등등. 그래서 2의 32승 하면 그 21억, 42억 그거가 나오는 거죠. 2의 n승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얘는 지금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를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에서 곱하기 n 이 n의 n승보다는 살짝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거잖아요.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살짝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세간에는 2의 n승이랑 n 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살짝 an 플러스 b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2의 n승은 사실은 an승 플러스 b 같은 느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오드 오브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2의 n승이다. 근데 2의 2n승이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숫자 2를 지워버려도 됩니다. 아까 전에 무조건 3n번 한다 하더라도 오드 오브 n 해도 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드 오브 2의 n승이랑 오드 오브 4의 n승은 사실은 어심토틱하게 보면 같은 게 됩니다. 왜냐? 4는 2의 제곱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2의 2n승을 2의 n승으로 축약하기로 했기 때문에 4의 n승은 2의 2n승이기 때문에 축약하면 똑같이 2의 n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죠. 자, n팩토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더 심각하죠. n팩토리얼, 3n팩토리얼 하면은 이게 크기가 3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처구니 없이 더 커집니다. 생각해봐요. n이 2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2팩토리얼이랑 6팩토리얼을 비교하는 거예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얘는 사실상 컴퓨터로 풀지 말라는 문제인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엔터 치면은 시간 좀 오래 잡아먹는다 하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얘랑 얘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랑 얘는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자 이거 봐봐요. n팩토리얼 보통 여러분 언제 본 적 있습니까? 그죠? 그런 순열 조합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 C, D 4개의 글자가 있다. 이 4개의 글자를 가지고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문자열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처음에 4가지 A, B, C, D 중에 하나, A, B, C 중에 하나, A, B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 n 팩토리얼 그러니까 오더 오브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 그 오퍼레이션 내용물에는 아마도 지금 내가 제시되어 있는 범주 안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을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그런 느낌의 코드가 들어있다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뭘까요? 자, 2의 n승은 또한 4의 n승이라 말할 수 있고 15의 n승 등등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가 n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떤 거냐? 그 일종의 선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rue, false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거를 n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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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부터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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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까지 하면은 그걸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답안지의 경우의 수는 OX 퀴즈의 답안지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n승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선택 가능한 범주를 다 나열해 놓고 전부 다 망했을 때랑 전부 다 흥했을 때까지를 다 체크하는 느낌의 기능이 안에 들어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n승 저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적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과 관련한 방식으로 오퍼레이션을 만들었다라 말하는 편이고, 아까처럼 팩토리얼이 적혀있다라면 그러면 아예 그 결과에 해당하는 가지수를 조합의 문제로, 퍼뮤테이션 낸지 컴비네이션의 문제로 해결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 둘은 아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봐봐요. 2의 n승은 오더 오브 2의 n승이라 말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4의 n승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오더 오브 2의 n승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n3승보단 n제곱이 더 빠른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이 숫자를 작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2의 2분의 n승인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n가지, 그러니까 길이가 n인데 OX 문제지를 절반만 푼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얘는 오더 오브 2의 n승이라 말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의미 관점에서 0.5n이란 말이에요. an이잖아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절대로 2의 n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2의 0.5승을 해서 1.414의 n승입니다라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나는 2의 n승보다 더 빠른 걸 만든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 어심토틱 개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들보다 조금 더 루트 하나만큼 뛰어난 걸 만들었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 본인의 자료 구조 남들보다 우월해요. 제 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논문 같은데 이제 뉴스 같은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적어놨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타인을 바라보는 또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일종의 시야 같은 게 여기에 약간 묻어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대학원 들어갔다 칩시다. 석사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근데 확실히 2의 n승보단 빠른데 그렇다고 막 n5승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익스포넨셜한 경지입니다. 근데 잘 재보니까 얘는 루트만큼, 그러니까 절반만큼만 해요. n 길이의 절반만큼만 선택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적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만큼 한다? 그러면은 3 그거에 해당하는 루트 씌워갖고 더 작은 숫자 말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복잡한 건 당연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못 짭니다. 어차피 과제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 안에서는 방금 봤던 1 또는 LGN 또는 N 또는 NLGN 아무리 느려도 N제곱 정도까지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챙겨두고 걔는 전부 다 횟수랑 관련된 이야기다.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두고 잠깐 쉬었다가 5-2는 스킵을 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고 우리는 바로 6주차로